자, 일단 합시다. 어렵지는 쌤 기준으로는 객관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쉽다고 생각하지 않다의 기준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은재 쌤이 20분 안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어려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쓰면 사실은 이제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쉽다고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그러니까 쌤이 민중 쌤이 사실 풀어보고 좀 쉽지 않냐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는 쌤이 처음에 이걸 구성할 때 의도대로 꼭 있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완결성 때문에 쌤이 문제를 수정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이제 각 단원에 대해서 좀 고르게 공부가 되어 있었으면 다 진짜 중요한 꼭 시험에서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한두 문제 정도만 이제 색깔이 강한 문제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이제 본인이 결과가 이제 좀 아쉽게 나왔다면 사실은 학교 시험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사실 큰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당연히 남은 기간 동안에 의미 있게 공부를 해야만 해. 자, 여튼 스펀지밥을 들고 다니시네요. 톡? 사실은 약간 누구 주려고 가져왔는데 누구를 줘야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세게 생겨서 그래서 못 주고 그냥 들고 다녀.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질문이 있니? 17번. 일단 오답은 다 해야 되거든. 각자 다 오답하도록 하십시오. 이따가 잠깐만. 뺏는 것 같은데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쌤 생각에는 너희들이 그 22번. 뭔가 말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라다고 느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충분히 의미 있게 풀었을 것 같긴 해.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쌤이 이제 그 질문 나온 문제들을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기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뭐 해야 되는지 알지? 일단 처음에 이거 오답부터 하십시오. 오답하고 두 번째는 그 오늘 원래 계획은 지금 이제 점심시간도 빡빡했는데 이제 오늘 계획은 고쟁이 함수 스텝 2까지 할 생각이고 그 명백 이 남은 거 마무리할 생각. 요거 두 개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거 두 개 중에 이제 미리 해두고 싶은 거 해두면 됩니다. 이제 선생님, 실력번도 해주세요. 이제 자 진행하겠습니다. 11번은 사실 시너지에서 최근에 풀이한 기억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T점의 좌표를 A, 3 더하기 A-1 분의 4 이렇게 쓰면 되나? 괜찮지?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A 더하기 A-1 분의 4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친구가 넓이식입니다. 이거에 뭘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괜찮니?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이제 다시 저 앞부분을 요 부분을 대분수로 다시 고치는 거죠. 4 더하기 A-1 분의 4.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맞지? 여기 숫자 모양 맞춰가지고 산술되었으면 끝나겠지.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y는 x 직선을 보고 y는 2루트 x-1 더하기 k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있겠지? 이 친구가 우리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기준이 뭐라고 했지? 세 글자. 꼭지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되니? 1,k가 되지. 그러면 뭐가 일정하니? x 좌표가 일정하지. 그래서 우리는 x는 1 직선 위에 주어진 무리함수의 꼭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왜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위로 올리면 k가 커질 거고 밑으로 내리면 k가 작아질 건데 그때 문제에서 뭐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그 얘기를 안 했네. 이 함수는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잖아. 지금 교점은 어디 위에서만 존재해? y는 직선 위에서만 존재하니까 역함수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제 쭉 올리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겠네? 혹은 요렇게 그려지겠네? 당연히 언제 길이가 최대야? 저기 꼭지점이 y는 x 직선 위에 있을 때 무조건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x 좌표는 1이고 꼭 이 y는 x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1,1이야. 그러니까 k가 뭐가 되었을 때? k가 1이 되었을 때 저 길이가 최대일 거라고 보장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이제 교점 찾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랑 는 x. 그러니까 그럼 k가 1로 바뀐 거야. 는 x 풀게 되면 어떻게 되지? 2루트 x-1 는 x-1 이렇게 만들어지나?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하이루 지금 잘 안 보여? 혹시 한쪽만 보여. 렌즈가 한쪽밖에 없어? 아니 한쪽 다 있는데 한쪽만 봤어. 자, 어쨌든 그래서 얘를 이제 처리할 건데 이거 푸는 게 그냥 이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공통인수로 묶으면 되겠지. x-1 x-5는 0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1과 5가 이제 교점의 좌표가 된 거야. 여기가 이제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는 요 x좌표 사이의 차이가 이 x좌표 사이의 차이가 4라서 저 길이는 이제 4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아?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정민아, 뭔가 이해가 잘 안 된 표정이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고. 저 맞았어요. 맞았어? 또 질문 있는 사람? 12번 괜찮아? 아니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그 뭐지? 쌤이 저 노란색 그래프 확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그래프 올리다 보면 길이가 제일 길어지는 건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잖아. 구절 만나면. 그럼 이제 k가 1이라는 걸 찾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k가 1이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를 푸는 거잖아. 맞지? y는 xy 교점을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k 대신에 1을 바꿔 쓰고 넘기면 요 식이 만들어져. 저 방정식 푸는 거야. 그럼 이제 계산. 오케이? 주혜 혹시 질문 있어? 아니 구했잖아. 교점의 x좌표 1과 5잖아. 그럼 이거는 1,1이고 얘는 5,5니까 길이 구할 수 있지, 않지? 아니면 사실 1대1대로 투이 써야 돼.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자, 또 질문. 자, 그러면 14번인가? 14번 문제를 봅시다. 14번은 이제 기억은 사실 이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F1 곱하기 F2가 7이 되려면 이제 F1과 F2가 각각 1과 7 중에 하나씩 돼야 되는 거지. 그 다음 F3과 F4가 곱해서 6이 되려면 하나가 2고 하나가 3일 수밖에 없지. 저 두 개 곱이 만족하려면. 그래서 기억이 결정되는 건 뭐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기억은 다들 괜찮지? 질문 누가 있지? 14번은? 기억은 아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어떤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런 원소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FA는 A를 만족해야 되나? 그런 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다 뭐 요즘에도 이야기하고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저게 모든으로 봐서 모든이 되면 반드시 얘 클로스가 총 3쌍이 생기고 최대 생겼을 때 3쌍이 생기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만족하게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원소가 한 쌍만 있으면 돼서 사실 이제 꼭 그 뭐지 FA는 A X 원소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자,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고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FF는 FFX는 X인 X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어떤이라고 했으면 존재한다거든. 이런 게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분이 1대1 되는 게 마음대로 정해지면 돼. 그럼 꼭 자기가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게 한 쌍만 있으면 된다니까. 괜찮아? 다들 이해했니? 하윤이도 괜찮아? 지금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면 설명을 더 해줄 수 있어. 지금 혹시 궁금하니? 그러니까 결국 문제에서 f 합성 fx는 x가 되는 x가 존재한다고 했잖아, 맞지? 근데 이거가 만들어지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잖아. 이게 두 개의 이제 원소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맞는 거 아니야? 왜 맞지? 다시. 그러니까 FFX는 X를 만족하는 상황이 생기려면 요 그림이 있거나 요 그림이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둘 다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괜찮아. 하나만 있어도 괜찮지. 그래서 하나를 만들었어.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가정을 만족하니 만족하지 않니? 가정을 만족하지. 근데 이 다음에 내가 3, 4, 5, 6, 7도 이렇게 그려야 돼? 아니면 그에 대한 요구가 있어 없어 문제에서? 없어. 그러면 나는 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게 1대1 내용을 만들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만들면 이 중에서 FA는 A인 A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잖아.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발레라고. 어떤 인데? 어떤은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가 있대. 막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들 수 있죠.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거잖아. 영재는 100% 참여야 참인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오케이 쌤이 어떤 질문인지 이해를 했는데 잠깐만 생각을 조금만 정리해서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f 합성 fx는 x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뭐야? 존재하는 가정을 만족하는 상황을 만든 거야. 괜찮지? 그때 FA는 A인 집합 X의 원소 A가 존재한대. 이게 이런 것도 된다고. 근데 이 친구가 요 케이스가 FA는 A를 만족하는 그 함수를 포함하니 포함하지 않니? 포함하지 않잖아. 그러면 P면 Q에다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발레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말이 좀 어렵군요, 생각보다. 디귿은 괜찮아? 디귿도 봅시다 그러면. 디귿은 이제 우리가 요게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거든 사실 이 디귿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써놓으면 돼. 이렇게 F2 마이너스 4 이렇게. 요 패턴이 이제 부등식이 있거나 부등호가 있거나 등호가 있거나 그런 패턴이거든요. 이렇게 다 써놓고 나서 이제 보면 보여. 뭐냐면 모든 함수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 1 이상 거기 7 이하잖아, 맞지? 맞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친구가 거슬려. 왜? 얘가 1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F3이 뭐일 수밖에 없어? F3의 최대값이 7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F3이 7일 수밖에 없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얼마가 돼? 리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F7이 1이 되네. 두 개가 결정돼. 괜찮니? 성윤이 이해하고 있어? 다시 모든 함수값은 1 이상 7 이하야, 맞지? 그래서 얘가 1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게 1 이상이 되게 만드는 함수값은 7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7로 확정. 그럼 7 빼기 6이니까 1, 맞지? 그러면 F3이 1인데 F3이 얼마라고? 7이라고. 그럼 F7은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제 뭐 이상이야? 지호야 뭐 이상일까? 2 이상이야. 왜 그렇게 되지? 이미 1을 써버렸다, 맞지? 1대1 대응이라서 남은 함수값 중에 가능한 가장 작은 원소가 2인 거야, 맞지? 선생님 어떻게 이거부터 하는 걸 알아요? 얘가 6이라는 숫자가 빼기에 너무 큰 숫자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문제는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하게 되겠지. 손이 살아있어? 혹시 감기야? 응? 열러서 분명히 이게 쌤이 약간 오늘 지금 컨디션 안 좋아 보이긴 해서 괜찮은 거 맞아? 자, 어쨌든 봅시다. 어쨌든 얘가 2 이상이야. 그럼 F2가 얼마가 돼? F2가
이게 F3이 이미 7도 나와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F3은 F2는 뭐일 수밖에 없어? 6일 수밖에 없겠다, 맞지? 그래서 얘가 6일 거야. 그리고 F2가 2니까 F6이 2가 되는 거야, F6이. 같은 방식으로 얘가 3이 3이 되고 F1이 5가 되고 아니지 F1이 5인 거 맞네. 5가 되고 F5가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게 F4가 되고 F4는 4가 되고 그래서 모든 함수값이 확정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아? 영민이 질문 있니? 해결은? 근데 1부터 3까지란 왜 나와요? 앞에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으면 1, 2, 3만 넣어보라는 얘기야 사실은. 만약 여기 4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빼기 8을 만족하는 함수값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 사실은. 맞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 거지 사실은. 문제를 잘 잡는 거야. 1, 2, 3만 해보라는 얘기야. 어차피 정렬에 속한 x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번 봅시다. 16번을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다 봅시다. 일단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이 이제 1일 때 함수값이 4니까 아이고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나? 여기가 4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 4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이 0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이 2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4일 때 함수값이 0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fx는 fx 더하기 f 합성 fx는 4의 서로 다른 모든 식은 합을 구하시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fx를 t로 치환하는 것까지는 아마 잘 생각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ft는 4-t라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고쳤을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이 친구랑 약간 난이하지 않네?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거거든. 그럼 먼저 뭘 풀고 얘를 풀어서 x를 찾고 t를 찾고 그 t에 대해서 x 값을 구하는 거지 구조. 다시 쓸게. 마음에 좀 안 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게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ft는 t-4라는 방정식이 생길 거고 그리고 그 x에 대해서 fx는 t를 만족하는 인 x를 찾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인 거야. 풀인 거야. 오케이? 자, 해봅시다. t-4를 그리면 어떻게 돼? t-4를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4라서 여기가 4라서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교점이 뭐야? 교점이 여기 생기잖아. 오케이? 저 값들을 일일이 구하면 이게 t가 되거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뭘 풀고 싶은 거지? fx는 t를 만족한 x를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이 t들은 요 점의 x좌표, 요 점의 x좌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fx는 t 할 때 t는 x좌표와 y좌표 y좌표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 x좌표를 y좌표로 바꾸고 싶어. 그게 뭐였지? y는 x 직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제가 y는 x 직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리고 얘를 내리면 여기가 이 점의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점. 여기가 같은 이유. 그 다음에 여기가 같은 애. 여기가 같은 애가 돼.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이게 실제 방정식. 요 점의 x좌표들이 실제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로선을 긋게 되면 요걸 가로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 요점 x좌표가 실근이야. 또 가로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실근, 가로선을 긋게 되면 여기가 실근이지. 그래서 여기가 1, 2, 3, 4가 되거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하면 1의 2배 2가 되는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하면 3의 2배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2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고 똑같으니까 2 더하기 6이 만들어진 거야. 이거 둘이 더해도 2가 되겠지. 그리고 요 값은 그냥 1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fxt라는 건 가로선을 긋고 가로선과 fx의 그래프의 교점을 찾는 건데 이걸 풀면 x좌표가 나오는데 여기는 y좌표가 필요하니까 y는 x선 보조선을 그려서 x좌표를 전부 다 y좌표를 바꿔주는 계산을 한 거지. 이렇게 연습을 하면 꽤 익숙해지지. 대신에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겠지. 만약 너무 헷갈리면 사실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 17번 봅시다. 자, 17번을 보게 되면 함수 fx가 정리이 되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가 되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x가 a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 두 함수다. 사실은 이제 하나의 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두 그래프의 꼭지점이 전부 다 뭐지? A, B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우리가 A, B라고 하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A 오른쪽에 그리게 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지? 왼쪽으로. 여기서 위로 올라가기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 네. 이렇게. 둘 다 이제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방정식 fx 결국 이제 가하 조건의 의미는 fx는 2알파 방정식과 fx는 2베타 방정식의 실근이 누구라고? 알파, 베타, 감마 3개라고. 알파, 베타, 감마 3개라고. 그래서 잊지 마. 자, 우리가 이제 그 2알파선과 2베타선을 그을 거거든. 네. 맞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세 군데 만나게 그으려면 그리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니까 여기가 뭘 수밖에 없고 베타. 여기가 2베타일 수밖에 없지. 여기가 y는 2베타선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좀 봅시다. 여기가 이알파. 2알파선이 될 겁니다. 좀 알파 베타. 맞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가 이제 감마가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나 조건에서 f 알파가 뭐래? 이알파. 그거는 여기서 다 자동 만족이 나왔지. 네. 그리고 f 베타는 2베타래. 이것도 자동 만족인데? 네. 근데 이제 다 조건에서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25래. 응? 29래. 이렇게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이 점의 좌표가 뭐라고? 알파 콤마 이알파.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 이거 보이는 거 있지 않아? y는 EX. y는 2x 직선 위에 있겠지. 네. 괜찮니? 그래서 내가 y는 2x 직선 위를 그릴게. 자, 이 친구가 y는 2x 직선입니다. 그 말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지? 1대라는 얘기지. 네. 기울기가 2니까 선생님이 이걸 그냥 별이라고 할게. 그리고 얘가 이제 이 별이 되는 거지. 자, 지구. 당황스럽다. 자, 어쨌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구. 이제 그 뭐지?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여기다가 이거 2차 함수니까 a 더하기 별을 대입하 아니 뭐지? 그렇구나. a 빼기 별을 대입한 결과가 꼭지점에서의 y 좌표보다 얼마만큼? 이 별만큼 작으면 되겠지. 일단 그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러니까 잠깐만. 그냥 일단 해볼게. 뭐냐면 우리가 그 f에다가 a 빼기 별을 대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2베타에서 이 별을 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가 괜찮니? 근데 지금 베타랑 A랑 어떻다고? 같다. 그럼 2A 빼기 2별이라고 씁시다. 2A 빼기 2별.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그렇지 말자. 아, 네네네.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 다음 얘가 2A 빼기 2별이 될 거거든. 그치? 네. 근데 모르겠네. 잠깐만. 그냥 성실하게 쓸걸 그랬나? 잠깐만. 잠깐 침착할 시간을 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근데 쓰라야. 좀 침착할 시간 좀만 되지 않을까? 안 될까? 내가 딴 얘기를 하면 쌤이 이제 약간 이렇게 급해지잖아. 아하하하. 요거 뽑아. 자 봅시다. 베타가 지금 뭐지? 2베타. 2베타. 2A가 뭐지? 베타. 2베타. 2베타. 별이 있네. 이렇게 되어서 별이 2가 됩니다. 괜찮니? 아, 네. 어. 아, 자, 이게 쌤이 사실 이제 이게 그 나는 원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 보면 2차항 계수가 얼마지? 마이너스 절대값이 1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 길이가 지금 2별인데 요 길이가 별이래. 2차항 계수가 1이래. 그럼 뭐지? 함수값이 별 제곱이야. 그래서 이 별은 별 제곱이 되어서 별이 2라고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쌤이 이제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안 된 거야. 쌤이 저거 계속 쓰잖아, 사실 맞지? 그래서 그냥 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럼 저 방식을 계속 쓰게 되면 이게 뭐가 되지? 얘는 2차 함수의 2차 항에서 1인 2차 함수의 반쪽을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x가 2별 커지면 함수값은 4별 제곱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사실은 쌤이. 왜냐 이거에 지금 그거 너무 왜 별로 잡으셨어요? 너 맨날 나 아니 내가 한 번도 뭐 별로 잡은 것도 아니고 오늘따라 갑자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그래서 얘가 2니까 얘가 얼마가 돼? 16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얘가 알파 더하기 18이 되어서 다 더하면 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알파 구해주면 이제 다 끝나는 그런 문제거든. 사실 쌤은 이렇게 풀었었어. 근데 이제 수준이 아까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해가지고 사실 당황. 아, 석준이가 대충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생각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지? 2A 뭐지? 아니잖아. 석준이가 대충 풀었다고 맞았대잖아. 감마 더하기 F 감마 더하기 F. 지금 알려주시잖아.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FA라는 게 지금 뭐야? F 알파인데요? F 알파야? 네. F 알파 얘가 뭐지? 네? F 알파가 2 알파잖아, 맞지? 네. 감마 더하기 2 알파를 구하라는 거고. 나도 저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여기서 베타와 뭘 찾지? 이거는 찾았었나? 아니. 그것도 안 찾고? 잠시만. 소리가 나고 재밌겠다. 찾았어요. 뭐 했어? 네? 뭐 했어? 접시다는 거야. 위치하는 거야. 그거 알아? 아니 이거 찾았다고요. 뭐를? 자기가- 알파 더하기 아, 2는 자기가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어요. 그치. 어떻게?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 방금 이거 좌표 이 관계를 어쨌든 쓰긴 했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았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베타를 바꿔버릴 수 있잖아, 맞지? 베타는 알파 더하기로 바꿔 쓸 수 있지. 여기를 알파 더하기로 바꾸면 넘기면 27이 되는 거잖아, 맞지? 저렇게 풀었다는 거지. 문제에서 뭐라는 게 이거였어. 괜찮지?
자 근데 이제 쌤은 그냥 열심히 다 구해서 한 땀 한 땀 풀었습니다. 괜찮아요? 에이, 그래도 뒤에 문제 있는 거 몰랐대잖아. 자,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찾는 것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5분 늦게 시작해서 심리적 압박 안 받겠지. 원래는 이제 인정. 이거를 이 관계를 찾을 때 줄이 나와줘야겠죠. 이제 그 감마에서의 함수값과 근데 불편하네? 잠시만. 그게 다 하지 않았을까? 14년? 뒤에가 없지. 11, 40. 요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지금 뭘 알고 있는 상태냐면 요 길이가 얼마나 사실 알고 있지? 4라는 이미 구한 상태잖아, 맞지? 그럼 이 함수에서 꼭지점으로부터 이제 이 점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인 상태지? 4인 거지. 그럼 여기 함수값은 b고, 그다음 여기 함수값은 b 빼기 4가 되겠다, 맞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b 빼기 4가 나오는 이제 그 값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b 빼기 4가 나오는 이제 x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정리하게 되면 x는 뭐가 되지? a 더하기 16이 되나? 그래서 요 차이가 16이라는 걸 찾을 수 있다, 맞지? 괜찮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다 표현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면 사실 이게 쌤 풀이는 사실 그렇게 풀었으면 좋긴 하겠거든. 근데 이제 아주 쉽지는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너희들 한 번만 그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이거든. 그걸 아직 좀 못 넘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제대로 쌤이 이게 일반적인 계산을 안 풀어봤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설명이 약간 버벅댔습니다. 오? 안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20번 빠르게 하고 20번? 네? 자, 20번 봅시다. 20번 빠르게 할게. 20번.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규律법을 이용해서 하래. 그러면 이제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홀수이면 mn은 짝수이다잖아. mn은 짝수이다. 그러니까 규律법은 이제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mn이 짝수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mn이 홀수라고 하면 뭐 어떤 일이 생기지? m이 홀수이고 n이 홀수인 거지. 자연수끼리 곱해서 이제 홀수가 되는 거 뭐밖에 없으니까 홀수 두 개 곱한 거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이제 이때 사실 이렇게 써도 괜찮거든요. 홀수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쓰면 좀 별로. 근데 사실 상관없거든. 홀수의 제곱의 합은 짝수임으로 이렇게 써도 사실 괜찮긴 하거든. 근데 이제 좀 엄격하게 쓰고 싶으면 내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이제 m 제곱 더하기 n 제곱 하게 되면 이제 4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이제 4l 제곱 마이너스 4l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겠지. 괄호 되겠지. 자, 2가 될 거고 얘를 이제 2로 묶어내게 되면 뭐시기 더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짝수이므로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지? 가정이라고 부르잖아, 맞지? 가정의 모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성신창문이야 뭐.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는. 창문은 왜요? 창문 써주면 없어. 단답해봐. 한다고 실패나? 아니 의문했어도 너무 했다 그랬어. 뭘 자, 21번 봅시다. 21번. 자, 21번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x가 a에서 b로의 함수인데 여기가 y는 b 직선이고 여기는 x는 a 직선이고. 근데 지금 두 함수가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죠, 맞지? 근데 다항 함수가 1대1 대응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직선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결국 뭐 하면 돼? 둘 다 어디를 지나? A, B를 지나야 되네. 그리고 2차 함수에서는 대칭축이 지금 얼마지? 2분의 3이지. 2분의 3보다 A가 크나. 이 조건까지 하면 그냥 바로 풀립니다. 얘는 그냥 산수의 문제라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2번 봅시다. 22번.
보면 자 x가 1부터 7까지 자 이렇게 있고 이제 가조건에서 f가 1대1 되는 일에 f가 1대1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f3, f1 그리고 f2라는 식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f2 아닌데 f5 그리고 f2 그리고 f4 이런 관계가 성립한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대소 관계를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누가 될 거냐면 요 f4가 f2보다 크겠지. 그럼 f5는 f3과 f1의 대소는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정리하기를 f3, f1 그리고 f2 그리고 f4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이제 f5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두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개가 결정되면 어차피 1대1이라서 이 세 수는 모두 뭐 할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세 개가 결정되면 그 중에 F1과 F3은 대소가 정해지고 F4는 그냥 아무데나 껴도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에서 F2 빼기 F3이 얼마래? 3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F2와 F3을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해야 되겠구나. 자 봅시다. 함수값이 되는 게 지금 1, 2, 3, 4, 5, 6, 7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3 차이 나는 두 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1, 4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1, 4를 하면 안 되나? 아 1, 4는 되는군요. 1, 4 그리고 2, 5 그리고 3, 6 이렇게 3 차이 나는 세 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 아 두 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 그러면 먼저 이 케이스를 보자. 이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F2가 1이고 F3이 4야. 그럼 이 두 개 중에 뭐가? 두 개가 F1과 F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F1과 F5를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그때 F4가 정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 F4는 요 내가 F1과 아니 F3과 F2가 이거 두 개라고 했거든. 그러면 F4는 이거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잖아. 곱하기 3이 될 거야. 그리고 지금 선택되지 않은 원소가 몇 개 있지? 두 개가 더 있지. 다시 좀 복잡하게 그린 것 같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게 F2고 F3이고 얘가 F2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뭐일 수밖에 없어? F1과 F5일 수밖에 없잖아. 맞지? 순서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2가 된 거고 그 다음에 F4가 될 수 있는 수는 이거 세 개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그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누가 안 선택되었어? F6과 F7이 선택되지 않았잖아. 맞지? 근데 1대1이니까 그 정규 원소가 두 개 남았다는 말은 공룡에도 두 개 남았다는 얘기야. 곱하기 2팩하면 되는 거지. 괜찮니? 근데 이제 그럼 내가 지금 1, 4일 때 했잖아. 그 다음 뭐하면 돼? 2, 5일 때. 그 다음에 3, 6일 때까지만 하면 되겠지. 왜냐 F4는 F2보다 커야 돼서 이제 그 7까지 갈 수는 없어. 근데 생각해보게 되면 어차피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자. 두 번째 케이스. 그럼 F2와 F3 아니 참 F1과 F5를 결정하는 게 여기서도 똑같이 사이에 두 개 있으니까 두 가지. 그리고 F4를 선택하면 이번엔 두 가지. 그리고 또 F6, 7 이렇게 하면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하나 더 내려가게 되면 2 곱하기 1 곱하기 2팩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얘를 다 넣으면 답이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 이게 선생님 혼자 시간 너무 오래 지나버렸어. 약간 기억이 아리까리한데? 왠지 틀렸다는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F3이랑 F5랑 폭이 계속 비교하면 그러네. 어쩐지 틀렸다. 맞지? 쏘리. 이게 답이 40이 나왔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24인가? 24 나왔어. 사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다시 뭘 잘못했냐면 이 F5랑 그러니까 쌤이 지금 F3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서 F5도 F3과 F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착각했어 사실은. 그래서 F5는 사실은 무관하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이 케이스를 봅시다. 요거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 어차피 이게 결정되었으니까 저것 때문에 약간 시야가 좁아진 게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볼게. 두 번째 케이스 노란색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게 되면 여기 3과 4 중에 F1이 될 두 수 중에 한 개를 선택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F1이 될 수를 하나 결정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이 수와 남은 한 수 중에 F5가 될 수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F1과 F5를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6, 7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입력하는 거야. 괜찮니? 자, 다시. 그러니까 만약 3, 6이 되면 이게 세 번째로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이 4와 5 중에 F1이 될 수를 하나 고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 숫자 하나 남았지. 그리고 여기 1, 2 남았지.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F5가 되는 거야. 그리고 F7은 그 F4는 무조건 7이 될 수밖에 없겠지. 한 가지. 그리고 다시 200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6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라서 더하게 되면 이제 20이 되고 20에다 2를 곱하면 이제 40이 되겠지. 이게 제대로 보는 겁니다. 매우 민망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니 렌즈 맞았었어? 진짜? 고생이네요. 해야지. 안 쉬어요? 응. 안 쉬어.